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혹시 잠을 오래 자도 늘 개운하지가 않고 기운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일시적인 피로와 만성 피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치료법은 무엇인지 궁금증 풀어봅니다. 한방내과 백동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현대인들 사실 늘 피로에 절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피로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참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럼 환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체감하는 변화들 있으실까요? 네, 주변을 보면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로를 주 증상으로 호소하면서 의원을 찾는 분들이 전체 환자의 20% 정도로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피로 증상을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피로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이 일반적인 피로와 만성 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과로 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는 생리적 피로와는 달리 병리적 피로는 휴식을 취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지속 기간에 따라서 6개월 이내의 피로를 급성 피로, 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성 피로는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일컫는 말인가요? 네, 만성 피로는 일반적으로 활동 이후에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호소하는 피로 증상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피로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환자에 따라서 또 주관적인 편이어서 호소하는 표현 양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환자가 바로 몹시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경우 있지만 자꾸 눕고만 싶고 기력이 없다, 웬일인지 온몸이 나른하다, 매사에 의욕이 없다,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일어나기가 힘들다, 특히 특별한 한 일이 없는데 몸이 아프다,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항상 우울하다, 좀 기운이 나게 해줄 수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데요. 사실 피로를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피로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 그런데 어떤 문제들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환자분들이 저는 원래 체력이 약해요, 면역력이 약한 편이에요, 저는 원래 이장이 안 좋아요 라고 같이 평소 불편한 증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원래 안 좋은 경우보다도 적극적인 치료나 관리가 안 돼서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에 어떤 근육의 수축력을 저하시키고 회복이 안 되고 근육 내 글리코겐이 부족하게 돼서 근섬유의 괴사라든지 그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호흡수가 증가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또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상기되며 기분이 산란하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러한 피로감이 몸 전체의 문제로 체내 밸런스까지 깨져서 면역력 저하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피로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문제까지 다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이 다른 질환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성 피로는 어떠한 질환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 기질적 원인과 정신 심리적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질적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대사질환, 그리고 고혈압, 심부전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만성 심부전증, 빈혈이라든지 남성 갱년기, 부신 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정신질환이나 수면장애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대표적이며 기타 과로,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 섬유 근통 증후군도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이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짐작되는 게 있으세요?
글쎄요. 앞서 얘기하신 원인들이랑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이어트, 불면증, 이런 수면장애 이런 것들도 좀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심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 상태의 불균형, 그리고 출산 후 육아 활동 등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요인들 외에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 그때를 만성 피로 증후군, 특발성 만성 피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만성 피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한방에서는 만성 피로를 노곤상이라고 하는데요. 노곤상은 지치도록 일을 하여서 신체와 몸 안의 오장육부가 모두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육체 노동이 과도하여 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건데요. 운동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로 역시 기혈의 운행 장애로 원기 부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노곤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적인 과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복잡한 환경으로 인해서 정신적 과로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셨는데 이 만성피로와 만성피로 증후군 같은 건가요? 네, 아닙니다. 만성피로와 만성피로 증후군의 주 증상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피로감, 그리고 무기력이기 때문에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피로 증후군은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인 또 다른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피로감뿐만 아니라 간단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각종 통증, 수면장애, 무기력증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건 확실한 치료 방법도 없다는 의미랑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치적 치료법은 아직 없고요. 자연히 증상을 호전시키는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마다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환자의 증상 개선에 비교적 효과가 있고 또 연구 결과에 축적된 치료법이라고 알려진 방법이 인지행동치료와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 치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척추를 바로 세우는 자세, 목, 어깨 등 골반의 근육을 풀어주고 교정하는 치료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원인들이 있는 만큼 피로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만성 피로의 진단 어떻게 내리는 건가요?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를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피로 이외의 증상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병력에 대한 자세한 문진, 신체 진찰,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정확한 원인을 찾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비롯한 잠재적인 정신과적인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단적 검사로 혈액이나 소변 검사, 엑스레이 외에도 스트레스 검사, 자율신경 검사, 뇌파 검사, 정신 상태 검사, 운동 능력 검사, 또 체위성 저혈압 검사, 뇌 혈류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겠는데요. 혹시 운동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혈압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혈중 농도를 높여줍니다. 체지방을 감소시켜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고 당뇨병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체질별로 보면 태음인은 유산소 운동처럼 땀이 날 정도로 운동량이 다소 많은 게 좋고요. 소양인은 명상, 참선, 요가, 하체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피로를 많이 호소하는 체질이 소음인 체질인데 소음인은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또 너무 지치지 않게 헬스처럼 좀 활동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운동이든 하루에 20-30분씩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 계단을 이용하거나 걷는 시간을 늘리는 등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한방에서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성 피로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 몸의 기운이 잘 통하지 못하여 생긴 기울, 담음 등의 병리적 산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운을 소통시키고 동시에 적극적인 몸의 기혈을 보강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두드러진 환자에게는 온담탕이나 소요산, 귀비탕을 쓰고 육체적으로 과로한 경우에는 보중익기탕, 환기건충탕을 쓸 수 있습니다. 원기를 돕는 복부 주위의 경혈과 기울을 해소시키는 손발의 경혈에 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요. 더불어 영양분의 소화 흡수를 활발히 하고 기력 회복을 돕기 위하여 유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전기침 치료를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복부에 온열 자극을 가하고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장부 기능을 촉진하는 뜸 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만성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평소의 생활 습관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피로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 4회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음주를 줄이고 금연하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갖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과식을 피하고 미네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자가 진단으로 잘못된 치료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로의 확실한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아서 늘 개운하고 가벼운 일상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네, 바쁜 현대인을 더욱 괴롭고 또 힘들게 하는 피로를 혹시 훈장처럼 또는 어쩔 수 없는 동반자처럼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았나요? 오늘의 피로는 오늘 풀고 내일은 더욱 힘차게 비상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